자, 허블의 법칙과 은하의 후퇴 속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문제 세 문제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올해 4월 모평의 18번 문제였죠. 이 문제도 조금 학생들이 어려워했었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어느 K사의 스펙트럼 분석자를 나타내는 거죠. 일단 K사를 딱 읽는 순간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떠올랐어야 할까요? 아, K사는 특이은하다. 후퇴 속도 엄청 빠르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우주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초기에 만들어진 은하 중에는 할아버지죠. 나이가 굉장히 많은 그런 할아버지 은하에 속한다. 조상님 은하입니다. 은하 그런 처음에 만들어진 그런 은하다. 그리고 이제 별처럼 보인다. 에너지 방출량 굉장히 커요. 또 중심에 블랙홀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거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A와 B는 각각 방출선과 흡수선 중 하나이다 그랬거든요. 그럼 뭐가 방출선이고 뭐가 흡수선인지 구별해 보라는 얘기인데 A가 흡수선입니다. 왜냐하면요, 이제 K사가 있어요. 거기서 빛이 막 오고 있는데 지구에서는 우리가 보기에 이 K사 내에서나 빠져나오는 빛이 내에서나 아니면 바깥의 어떤 요인에 의해서 흡수가 된다 중간에. 그럼 그 부분의 빛은 우리한테 잘 안 보이잖아요. 훅 어두워집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면 A는 지금 복사에너지 세기가 원래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 게 정상인데 A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어지질 않고 A 있는 곳에서 훅 밑으로 떨어졌죠. 흡수선입니다. B는 부드럽게 이어지지 않고 훅 위로 올라갔죠. 이게 뭐예요? 누가 에너지 더 많이 냈는데 더 많이 방출한 거죠. 방출선입니다. 이렇게 이제 흡선과 방출선을 쉽게 찾을 수 있고요. 자, A의 정지 상태 파장과 A의 관측 파장이 나와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 일단은 뭐 이제 정지 상태 파장 뭐 이렇게 관측 파장 나오면 이 공식도 있지만 사실 이 공식이 뭔지 알았잖아요. 람다 제로에서 델타 람다 곱하기 이제 C가 나와야 되는 건데 A 같은 경우에는 A는 사실 흡수선인데 관측 파장이 256입니다. 그리고 정지 상태 파장 람다 제로가 정지 상태 파장인데 쏘리 이 람다 제로죠. 이 람다입니다. 정지 상태 파장이 112고요. 그 관측 파장이 256이에요. 그럼 여기서 112를 빼야죠. 그러면 112분의 파장의 변화량 144가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이 K사의 적색 편이량이에요. 알겠죠? 자, 그럼 B는 얼마일까요? 자, B 같은 경우에는 방출선인데 정지상태 파장 우리가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기억이라고 놓을게요. 이거 모르고 관측 파장이 277입니다. 빼기 기억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그게 얼마 나와야 되냐면 112분의 144가 나와야 돼요. 같은 K사에서 나온 거잖아요. 적색 편이랑 같아야 되는 거죠. 이 K사는 지금 후퇴하고 있는데 후퇴 속도는 뭐 어떤 파장을 가지고 제가 후퇴 속도를 일정해야 되는 거니까. 알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기억을 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억분의 277은 다시 이제 이게 빼기 1이니까 기억분의 기억이 또 빼기 1이 되는 거잖아요. 112분의 144가 되는 거고 기억분의 277은 112분의 144 더하기 112가 되는 거죠. 그러면 112분의 256이 됩니다. 그러면 기억은 대략 이렇게 구하면 약 한 122 정도 나와요. 근데 출제자의 의도는 사실은 이건 아니었어요. 왜 아니지? 네.
한번 이제 보기를 볼게요. A는 수선이다. 우리가 뭐 진작에 파악을 했고, 멀어지고 있다도 맞아요. 이 니은 보기가 문제인데 133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A를 가지고 하면 파장이 112짜리가 적색 편의가 엄청 일어나서 144만큼 이게 델타랍니다. 그래서 관측 파장이 112에 144를 더해주는 바람에 256으로 관측됐단 말이에요. 이게 A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B는 빨간색으로 한번 가볼게요. B를 가지고 했더니 관측 파장 277이더라. 관측 파장, B의 관측 파장 277 있죠? 요거. 네. 277. 근데 요 기억이 133이더라. 정지 파장이. 133이 이쯤이겠네요. 133. 그럼 요거 파장 변화 얼마 나와야 돼요? 144 나옵니다. 잘못됐죠? 그럴 리가 없는 거죠. 그죠? 이게 144보다 더 큰 것이 나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너 잠깐 나 이해를 못했는데 무슨 소린지 막 이런 친구들 있어요. 네. 그래서 선생님 이제 이 앞 강의에서 얘기를 좀 했던 건데, 이게 같은 K사에서 나온 빛이란 말이에요. 파장은 다르지만. 알겠죠? 그래서 적색 편의량은 일정해야 돼요. 일정. 그러니까 만약에 이 K사가 뭐 멀어졌더니 적색 편의량이 뭐 한 2배 나타났더라. 그러면 이걸 긴 파장으로 관측하나 작은 파장으로 관측하는 적색 파장, 벽적 편의량 2배가 돼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원래 고무줄에다가, 원래 고무줄 길이가 1m예요. 1m. 근데 이걸 우리가 늘린 거예요. 2m로. 알겠죠? 그러면 원래 길이가 0.5m였던 고무줄을 이거랑 같은 비율을 늘리면 2m까지 늘려야 될까요? 아니죠. 2배만 늘려주면 되죠. 1m. 적색 편의량의 비율이란 말이에요. 비율. 원래 파장분의 파장의 변화량이니까. 같은 비율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시 한번. 자, 112에서 델타 람다가 144만큼 늘어났습니다. 델타 람다가. 그래서 256이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같은 K사에서 나온 빛이니까 이게 만약에 이 빛이 지금 277까지 늘어나는 걸 관측이 된 빛이 있다. 그럼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 277에서 관측 파장이 나왔다는 얘기는요. 일단 적색편이랑 똑같은데 늘어난 비율이 똑같은데 지금 이 256보다 A보다 이게 길잖아요. A의 256보다 길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A의 파장 변화량인 144보다 파장 변화량이 더 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비율로 늘어나는 거니까. 그러면 277에서 쭉 144만큼 가면 133이 나온단 말이에요. 원래 파장이 133이었을까요? 이게 144인데 아니죠. 더 길어야죠. 파장 변화량이 144보다 길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22가 나오는 겁니다. 약. 알겠죠? 이 출제자의 의도는 이거였어요. 이 문제의 출제자의 의도는.
그래서 기억에 133을 준 거예요. 알겠어요? 요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네. 간단한 문제 같긴 한데, 근데 뭐 사실 알고 보면 간단한 문제죠. 근데 이 문제요, 잘 익혀두세요. 잘 냈어요. 아주 어렵진 않은데, 그래도 이 적색 편이량의 개념을 학생들이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그런 문제였고요. 잘 만든 문제입니다. 잘 익혀두시고,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그림은 외부 은하의 거리와 후퇴 속도의 관계를 펴는 두 은하 기역림에서 관측된 어떤 흡수선의 파장을 나타낸 것이다.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게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빛의 속도는 3 곱하기 12호선 km/s이다. 그랬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일단 외부 은하 나오고 거리 후퇴 속도의 관계 흡수선 나오면 그냥 이거죠. V는 일단 이 공식은 써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자료에는 지금 X축에 거리가 나와 있고 Y축에 후퇴 속도가 나와 있네요. 그럼 기울기 요거분에 요게 뭐가 되는 거예요? 허블 상수가 되는 겁니다. 그게 H가 되는 거죠. H는 R분의 V니까. 그래서 이제 기억 보기 허블 상수 물어보는데 67. 약. 그럼 이거 뭐 얼마 넣어주면 돼요? 요거 거리가 60이잖아요. 60분의 4 곱하기 10의 3승이니까 4. 약 67 나옵니다. 네, 맞아요. 니은 보기. 흡수선의 고유 파장은 400나노미터이다. 그랬어요. 자, 요거는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요? 근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관측 파장을 좀 알아야 되는데, 관측 파장이 요 니은에 나와 있잖아요. 416이라고. 그러니까 니은 보니까 후퇴 속도가 10이에요. 그러면 이제 V는 이 공식에서 후퇴 속도 10이니까 12, 3 곱해주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본래 파장이 400이래. 근데 파장 변화량이 관측 파장이 416이 나왔으니까 파장 변화량이 16인 거죠. 400짜리가 416으로 늘어난 거예요. 그죠? 네, 비율은 400분의 16입니다. 곱하기 3 곱하기 12호승이니까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러면 요거 없어지니까 이게 4되고, 그죠? 요거 없어지니까 이렇게 되고 4, 3, 12. 맞네. 네, 맞습니다. 400이었어요. 적색 편의는 니은이 기역의 3배이다. 그랬는데 적색 편의량이 지금 속도가 4, 12. 기역은 속도가 4 곱하기 10의 3승인데 니은은 속도가 12 곱하기 10의 3승이잖아요. 맞네. 3배네. 그죠? 네. 멀리일수록 더 빨리 멀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 후퇴 속도 거리에 비례하거든요. 근데 여기 잘 보면 이게 적색 편이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적색 편이는 거리에 비례하는 건데 우리가 그렇게 얘기해요. 적색 편이랑 거리에 비례하는 거다. 왜냐면 이 C는 상수니까, 일정한 수니까. 요거 일정한 수고, 허블 상수니까 상수고. 그럼 요거랑 비례하는 거죠. 거리와 적색 편이량이. 그래서 맞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봤고요. 자, 이제 진짜 어려운 문제. 이거는 뭐 잘하는 친구들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이 문제는 좀 여러분들 좀 고민 좀 하셔야 돼요. 자, 풀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열심히 듣는 친구들은 여기서 정지 버튼을 누르고 이 자료를 가지고 A 은하와 B 은하의 지구로부터의 거리를 한번 구해보세요. 지금 당장 정지 버튼 누르고 거리 한번 구해보세요. 구했나요? 구했으면 절반 성공한 겁니다. 한 3분의 2 정도 성공한 거지. 네. 그거를 못 구했다. 나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이러면 좀 힘들어지는데.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에 또 뭐가 들어가는 거냐면
이게 이제 지난번에 이 별의 물리량 하면서 얘기했잖아요. 별의 밝기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거가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했던 것 같아요. 자, 한번 가볼게요. 그림은 내부나 A와 B에서 각각 발견된 원의 추진성이 겉보기 밝기의 시간에 따라 나타나는 것이다. 우리 은하에서 관측하였을 때 A와 B 시선 방향 60도를 이루고 F0라는 거는 원의 초신성이 100메가파섹에 있을 때 겉보기 밝기의 최대값이다. 그러니까 원의 초신성은 일단은 항상 일정한 밝기로 터지잖아요. 절대 등급이 항상 똑같단 말이죠. 근데 이게 가까이 터지면 좀 밝아 보이겠죠? 멀리 터지면 어두워 보이고. 그래서 A가 100메가파섹에 있을 때 밝기의 16배나 밝아 보여. 가까운 거예요. B는 100메가파섹에 있을 때 밝기에 그런 겁니다. 4배나 밝아 보여. 이것도 100메가파섹보다 가까운데 A보다는 조금 머네. 이런 겁니다. 일단 그거를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기까지만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면 100메가파섹 떨어진 곳에 여기에 원의 초신성이 있다. 터졌다. 그때 밝기가 1입니다. 1. 그죠? 그렇다면 이게 4만큼 이거보다 4배 밝아 보이려면 뭐지? 밝기가 4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거리가 2분의 1로 줄어들어야 돼요. 거리가 반이 줄어들면 밝기는 4배 증가하는 거니까. 거리 2분의 1 넣어보세요. 밝기 4배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거예요, 그거. 아, 나왔다. 비은하는 거리가 50메가파섹이구나. 근데 그거의 A는 또 4배예요. 뭐지? 16이에요. 25메가파섹인 거죠. A는 여기 있는 겁니다. 왜? 아직도 이름 안 듭니다.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좀 더 쉽게 한번 가볼까요? 자, 25메가파섹에 밝기가 16인 원의 초신성이 있었어요. 얘를 50메가파섹으로 갖다 놓습니다. 거리가 2배 늘어났죠? 거리가 2배 늘어났으니까 밝기 얼마나 줄어들어야 돼요? 4분의 1로 줄어들어야 돼요. 거리가 2배 늘어나잖아요. 밝기는 4분의 1로 줄어들어요. 그죠? 2의 제곱은 제곱분의 1은 4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16의 4로 줄어든 겁니다. 아, 그럼 거리가 25에 있는 거를 100에다 갖다 놨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좀 어려우면 50에 있는데 밝기가 4야. 이걸 100에 갖다 놨어. 아, 그래? 거리가 2배 늘어났는데 4분의 1 줄어들어 밝기 1이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런 거. 알겠죠? 이게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자유자주 달 수 있으면 좋은데, 지금 이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은하에서 관측하였을 때 A와 B의 시선 방향은 60도를 이루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은하에서 본다면 A가 있으면 B가 있는데 이게 60도라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여기 A가 있고 이 거리가 25입니다. 이 50이고요. 여기에 B가 있는 거예요. 이 각도가 60도. 이거 30도인데 뻔하잖아요. 이거 얼마입니까? 25 루트 3이죠. 그죠? 네. 여기까지 찾았으면 돼요. 네. 그러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빛의 속도는 3 곱하기 12km/s이고 허블 상수는 70km/s/메가파섹이며 허블 법칙을 만족한다. 이거 써야 되나 본데? 그래서 일단 써놓고 갑시다. 자, 우리 은하에서 관측한 A의 후퇴 속도를 물어봤어요. 1750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허블 상수 줬잖아요. 얼마?
70. A 거리 나오잖아요. 얼마? 25. 70 곱하기 25죠. 네, 1750 나옵니다. 맞는 얘기예요. 니은 보기 볼게요. 우리 은하에서 B를 관측하면 기준 파장이 600나노미터가 603.5나노미터로 관측된대요. 그러면 기준 파장이 600이니까 600에 3.5가 파장 변화량이죠. 600이 603.5로 관측됐으니까 곱하기 3 곱하기 10의 5승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요거 2되고 그럼 2분의 3500인데 2분의 3500이 됩니다. 2분의 3500은요 이게 얼마지? 아닌데 이건 A인데 A 곱하기 2가 돼야 되는데 그죠? 이거 아니고요. 이 곱하기 2가 돼야 돼요. 그래서 땡입니다. 왜냐면 B는 A보다 2배 거리가 먼데 지금 후퇴 속도 계산해봤더니 A의 후퇴 속도가 나오잖아요. 1750 아닌 거죠. 자 이제 디귿 보기 볼게요. A에서 B의 원의0 초진성을 관측하면 겉보기 밝기 최대값은 3분의 4 F0이다. 뭔 소리죠 이게? 네, 빨간색으로 가보겠습니다. A에서 B를 관측하는 거예요. 그럼 거리가 25 루트 3이죠. 그죠? 네. 그때 겉보기 밝기 최대값이 F0의 루트 3분의 4승이다. 아이씨. 디귿 보기의 뜻 자체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힘들어 하는 건데요. 다시 한번 진짜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런 얘기입니다. 지구에서 봤을 때 F0는 거리가 100이잖아요. 100메가파섹에 있는 거예요. 여기 있을 때 밝기를 1이라고 놓을게요. 자, 그럼 우리 이런 생각 한번 해볼까요? 지구에서 A를 본다면 거리 25잖아요. 그래서 A는 6 있어요. A. 거리 25입니다. 밝기 얼마 나온다고요? 거리가 4분의 1로 줄었잖아요. 100에서 25로. 그럼 밝기는 16배 밝아지는 거죠. 16이에요. 16. 그러면 A에서 B를 봤을 때도 거의 25랑 비슷하니까 F0 값 1의 16배 정도는 되겠다. A에서 B를 봤을 때 밝기는 F0 우리가 이걸 1로 놨는데 1의 16배 하고 그리고 뭐예요? 거리가 또 루트 3만큼 증가했네. 이거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자, 누누이 얘기하지만 밝기는 거리 제곱분의 1입니다. 원래 지금 밝기가 16배인데 그게 또 거리 루트 3을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루트 3만큼 또 증가했으니까. 그럼 루트 3의 제곱은 3이잖아요. 분수죠. 그래서 3분의 16배. F0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귿이 땡입니다. 답이 3분의 16이에요. 이제 직관적으로 풀면 이렇게 풀 수 있는 거고요. 우리 또 이과니까 계산 좋아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계산 좋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F0는 거리가 100메가니까 100메가 제곱분의 1입니다. F0 값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서 지금 A에서 B의 원행춘을 관측했을 때 그럼 그 밝기를 X라고 놓으면 지금 XF0 같은 경우에는 얼마냐 하는 건데 이거는 25 루트 3의 제곱이거든요. 그죠? 그러면 X 값만 구해볼래? 그럼 F0 이쪽으로 넘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X0가 100제곱분의 1이니까
위로 넘어오면 이게 뒤집어져야 되는 거죠. 이건 분수값이기 때문에 x는 f0 는인데 요거 x는 그러면 25 루트 3의 제곱분에 100의 제곱인 거예요. 이거 4잖아요. 3분의 16 되는 거죠.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그냥 이렇게 풀어도 되지만 선생님은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이게 직관적으로 푸는 거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은 해요. 알겠죠? 자, 오늘 정말 열심히 풀어봤죠. 네, 세 문제 풀어봤는데 이제 20번 역대급이에요. 역대급. 정말 어려웠어요. 네, 뭐 기억도 조금 어려웠는데 니은 만만치 않았고 디귿도 힘들었지만 사실은 이 주어진 보기 자체를 해석을 못하는 친구들도 많았거든요. 자, 오늘 세 문제. 반드시 꼭 여러분들이 이렇게 쑥쑥 풀 수 있도록 답을 외우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쑥쑥 풀어서 후퇴속도 이거 나오냐, 이렇게 관측되지 않고 얼마나 관측돼야 되냐, 겉보기록의 최대값 이거 아닌데 얼마 나와야 되냐, 계산으로 여러분들 구할 수 있도록 잘 익혀두세요. 똑같이만 나오면 나 무조건 풀 수 있어. 그렇게만 잘 익혀두시면 그러면 이제 진짜 이 허브리 법칙에서 은하 후퇴속도 함께 어려운 문제 나오는 거 풀 수 있게 됩니다. 알겠죠? 자, 열심히 공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요 다음 거는 저거 한번 해볼게요. 거짓제약이 복각과 함께 또 이 대륙의 이동 문제 또 많이 또 어려워하는데 그거 한번 해보도록 할 때 카톡에 올렸더니 또 그거 좀 해주세요 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